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9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재명 영장 실질심사 구속 기로에서는 그 심사가 내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결과는 모레 새벽 아니면 좀 아침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영장 실질심사 최고 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속 영장만 142쪽에 달하고 준비한 검찰 쪽에서 준비한 자료만 뭐 1600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하고 PPT를 띄워가지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고 또 변호인들,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반론도 하겠죠. 그리고 뭐 이재명도 몇 마디 할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갈지, 뭐 소위 말하는 단식, 쏘는 중단이 됐는데, 어떤 몸 상태로 갈지, 뭐 휠체어를 타고 갈지, 침대에 누워서 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의견을 말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실질심사가 끝나면은 판사가 또 혼자서 이것을 서류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래서 모레 오전 돼서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검찰이 준비한 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내일 그 현장에서 법원에서 영장 법원에서 설명할 내용들이나 보면은 증거 같은 것이 차고 넘치고 구속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아주 객관적인 이 판사들이 심리를 하면은 무조건 이거 발부가 된다. 그리고 AI가 가령 예를 들어서 AI가 이것을 그대로 법조문에 넣어서 심사를 하면은 무조건 이거 구속감이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영장 판사 유창훈 영장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일한 변수,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할 유일한 변수는 어떤 법조문, 뭐 검찰,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유창훈입니다. 유창훈 영장 판사가 마지막 변수, 최후의 변수가 되고 있는 이 사안인데, 계속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왔죠. 이 과거의 자파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기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좀 자파 성향이다. 그리고 송국권 혼술에 그 법대로 출연한 서종옥 변호사도 본인이 이 법조계 인맥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상당히 자파 성향의 판사다. 이렇게도 또 취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 영장을 발부했던 사건, 기각했던 사건, 이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 영장 발부가 되고 기각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는, 좀 어떤 놀라운 좀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이 전국, 그러니까 정치 주변 사건을 많이 심사를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유창훈 판사가, 물론 그 중에서는 같은 자파 사건이라도 기각한 것이 있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 그것이 공교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의도적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주변, 이재명과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냥 풀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파 사건 중에서도 이재명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 가령 송영길 돈봉투와 연루된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장을 발부한 경우가 더 많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연결된 사건은 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을 시켰다. 일단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 3사람이 있는데 사법연수원 기소가 가장 빠른 판사고, 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이 3명 중에서 담당 법관이 그날의 담당자가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사건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 출신이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199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의정부 지원, 뭐 서울중앙지법, 강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 대법관 중에 한 명,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이 권순일입니다. 그런데 권순일도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서울법대. 그래서 권순일과 이 유창훈 판사가 이 고교 동문이고 선후배 사이고 또 서울법대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종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권순일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권순일이 어떤 인물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50억 클럽. 이재명이 몸통 2억을 받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었고, 김만배와 친분 관계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재명이 날개를 달았죠. 그 다음에 다시 대선에도 출마하고 지금 당대표도 되고 했는데 그때 불리했던 것을 권순일 대법관이 뒤집었다. 이재명이 무죄가 되도록 뒤집었다.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 김만배가 그 시점에 대법관실을 8번이나 들락날락 걸었고, 결국은 뒤집어지고 나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고 나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고 50억 클럽에도 가입을 했다. 그 대가 아니냐.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 이것도 그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권순일의 라인이다. 그럼 이재명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깊숙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안에 내부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 영장전담 판사를 인사한 사람이 또 김명수죠. 좌파 대법원장이었던 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김명수의 인사로 해서 서울중앙지법 요직이죠. 그쪽으로 갔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로.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큰 영장심사를 여러 개 맡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50억 클럽. 권순일과 같이 50억 클럽 유혹을 받고 있는 박용수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박용수 50억 클럽 그렇게 그때 기각해서 많이 논란이 일어났죠.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느냐, 박용수가. 그 논란이 일어났는데 기각시킨 사람이 바로 유창훈입니다. 그때 기각 사유는 이거였죠.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검찰이 충분히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박용수는 그때 기각되고 나서 검찰이 두 번째, 좀 보강을 해서 두 번째로 영장을 쳤는데 그때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이 구속 안 시켰는데 얼마 후에 2차 영장 쳐서는 구속이 됐죠. 그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같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윤재남 판사인데, 3명 중에 1명, 윤재남 판사인데, 윤재남 판사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박용수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본인이 검찰 압수수색 받기 전에 핸드폰을 막 망치로 부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서 기각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증거인멸 부분은 그동안 유창훈 판사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기각이나 발부의 사유였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13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동안 이 영장 판사로 있으면서 그중에 11건 거의 대다수의 발부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그런데 이 증거인멸 우려를 방치로 핸드폰을 부수고 했는데 박영수에게는 적용을 안 한 거죠. 적용을 안 하고 이 기각을 시켜버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영수를 실질 심사를 한 윤재남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 자, 박영수도 이재명과 바로 연결이 되죠. 김만배를 통해서. 김만배가 이 박영수와 아주 각별한 관계고 50억 클럽 대장동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줬고 또 대장동 사업에 본인이 직접 발도 담궜었죠. 박영수. 그런데 대장동의 몸통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과도 연결되는 박영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했다. 그래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기각시킨 사람.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의 핵심 척건 김용의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사람, 위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있죠. 김용이 이 유동계에게 돈을 주는 장소에 없었다는 것을 이 가짜로 재판부에 이야기한, 그래서 알리바이, 다른 곳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홍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홍우가 위정 혐의로 그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는데 이것이 유창훈 판사에게 갔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것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김용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이죠.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 회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사람입니다. 이재명 사람 이홍우,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척건 김용과 연결되는 이홍우에 대한 이 영장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더 탐사 유튜버, 가짜 유튜버, 가짜 뉴스 전문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이것을 엄청난 이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의 당사자 강진구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강진구는 그때 이재명의 대변인 김의겸과 이 가짜뉴스를 같이 퍼뜨린 사람이죠. 이재명과 연결됩니다. 이재명 대변인 할 때 이 김의겸이 이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막 털고 그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재명이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막 털고 그 같이 협잡을 한 것이 강진구인데 그 강진구에 대한 영장도 기각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영장을 발부를 한 사람이 이재명 주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과 연결된 누구냐 하면은 정바울 백현동의 개발업자 아시아 디벨로퍼먼트 대표인가 정바울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영장 발부할 때 항상 증거인멸 우려 이렇게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과 연결된 정바울은 발부를 했느냐? 정바울이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이재명과 관련, 이재명에게 나쁨 쪽으로 검찰이 진술을 하고 이재명에게 그 브로커 김인섭이 이재명에게 줄 돈 100억 원도 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바울은 이재명 편이 아니죠. 이재명과 대치해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지만.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런 정바울은 이재명과 대치하고 있는 정바울은 발부를 했다. 나머지 이재명 쪽 사람들은 다 기각을 했다. 이게 참 석연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야당 혐의자 중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람들은 이재명과 관련 없는 사람들, 주로 송영길 돈봉투 관련 사건들, 윤관석, 강래구,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연관이 된 사람들은 같은 정치 사건이라도 이 정치권과 연결된 사건이라도 이재명 쪽 사람들은 다 기각을 하는 자 이런 그 상황인데 그 권순일과의 특별한 관계 이것도 상당히 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검찰에서도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판결의 성향 이런 판결의 성향 그대로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 증거인멸 혐의 뭐 이하영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녹음 파일 뭐 허위 정원 사조하는 그런 뭐 녹음 파일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거인멸이라면은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기각을 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발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영수의 증거인멸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렸던 것처럼 이것도 증거인멸 부분에 눈 감아버리고 기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또 하나, 유창훈 판사의 이런 성향에 더해서 또 하나, 이런 성향과 인맥, 권순일 인맥,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압력, 그리고 개딸들의 이 협박에 노출이 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탄원서 뭐 지금 막 작성을 해서 오늘까지 뭐 낸다고 하죠. 그 국회의원들 뭐 167명의 국회의원이 이 탄원서를 한 사람의 그 판사에게 내는 겁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당대표, 야당대표를 구축하면 국정이 마비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급박을 하는 내용을 들고 들어가죠. 들이밀죠. 그리고 또 극성적인, 어떻게 보면 테러도 서슴지 않는, 저번에 이재명 단식할 때, 커트칼, 쪽가위, 이런 테러 행위도 있었죠. 그 개딸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 이렇게 하면서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판사에게 또 다 전달을 합니다. 서명운동 받은 거. 지금 벌써 한 40만 명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원래 본인의 성향인 그런 데다가 유창훈 판사 이런 개딸들의 압박, 국회의원들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급박 이런데 과연 이 영장을 발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전격적으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본인이 이 박영수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받는 혐의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혐의는 확인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억지로. 그리고 당대표니까 도망의 염려도 없다. 그리고 오랜 단식으로 수감 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전격 기각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AI가 해도 구속감인데 유창훈 판사의 성향 그리고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의 이재명 쪽의 압박, 급박, 협박 이런 걸로 인해서 전혀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됩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하든지, 봐라. 사법부가 정의를 되찾았다. 유창훈 한 사람을 놓고 사법부가 드디어 정의로운 결정을 했다. 검찰이 극악무도한 표적 수사를 했는데, 사법부가 비토했다. 이러면서 또 윤석열 검찰정권 이러면서 본인의 기세를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 몰아가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비명계는 어떻게 될지, 또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검찰은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수를 둘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것도. 자, 오늘 현재까지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구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